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S 2022에서 확인된 스마트홈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성이 확대가 됐다. 스마트홈 서비스가 다양하고 범위가 확장이 됐다. 그다음에 AI 기술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런 기술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TV의 역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사실 TV는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인데 이제 스마트홈 쪽에서도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아, 시청에 앞서서 먼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요 내용들과 관련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이거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번 이제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연결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결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IoT 개념의 연결성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 공간과 공간이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연결성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범위를 좁혀서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그 디바이스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메터 퓨전이 드디어 이제 가시화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메터라는 표준은 이제 스마트홈 그 연동 표준인데요. 2019년 말부터 개발되어 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한 6월 정도에 첫 번째 표준안이 스펙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벌써 한 250, 60개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한 20여 기업들이 우리는 메터를 지원을 하겠다. 혹은 관련된 제품들을 벌써 출시를 해서 데모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를 주관하는 CTA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2022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 트렌드가 메터다. 다른 여기 5G나 스마트 헬스나 뭐죠? 워크 프롬 홈, 재택근무 다양한 기술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메터다라고 강조를 했을 정도로 메터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별개로 전통적인 가전 제조사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그 스마트홈 플랫폼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띵스라든지 뭐죠? LG전자의 싱큐, 그다음에 다른 외국 기업들의 홈 커넥트라든지 그런 것들, 독자적인 스마트홈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스를 연결시켜 주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스마트홈 플랫폼이 고도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기 보면 한 7개의 가전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HCA, 홈 커넥티비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얘는 이 메타하고 약간 성격이 좀 성격은 같은 거죠. 서로 다른 그 스마트홈 플랫폼들을 연동시켜 보자라는 건데 메타가 약간 이제 로컬 컨트롤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면 얘네들은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개별 그 가전 기업들의 플랫폼들을 서로 연동을 시켜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더라도 그 이제 스마트홈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OCF도 사실은 이런 컨셉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표준이 만들어지려면은 아무리 기존에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2-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메타가 만약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좀 힘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메타나 HCA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이런 서비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구독 서비스 모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인제 첫 번째가 인제 대표적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가 될 텐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인제 뭐 스핀 바이크나 스레드밀을 이용한 이제 운동하는 서비스들 몇몇 운동 서비스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여기에 뭐 로잉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가라든지 뭐 이렇게 아래 보이는 이게 복싱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제 굉장히 다양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활동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인제 트레이닝을 맞춤화해서 이제 가이드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확대가 됐고요. 고런 기기들에서 인제 NFT나 메타버스를 수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뭐 슬립 테크, 그다음에 마인드 테크, 푸드 테크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들이 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푸드 테크 같은 경우는 뭐 임파서블 같은 회사가 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제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제 이건 이제 대체 육이죠. 고기를 대신하는 고런 거고, 대체 우유를 이용한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도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요 제품은 일본에서 인제 계속 출시하는 출전하는 회사인데, 일종의 인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사람의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면 인제 깨물어 주는 그런 인형인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이렇게 손톱을 깨문다라고 합니다. 고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마트 홈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이 됐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이제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물리적인 그런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인제 체육관에서 하던 것들이 인제 집에서 하게 됐고, 기존에 인제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던 것들을 집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인제 뭐 필립스가 인제 소개한 뭐 안과 진료를 집에서, 그다음에 치과 진료를 집에서. 그러려면은 안과 진료를 받으려면 눈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눈을 촬영을 해서 인제 이미지를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칫솔, 고거를 이용을 해서 또 치과 진료, 물론 이제 치과 입 안에 치아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뭐 고런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대체육, 대체우유, 뭐 그다음에 밀키트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레스토랑을 집 안으로 옮긴 뭐 그런 개념이 되겠고, LG전자의 티움 같은 거는 식물 재배기는 이제 농장을 집 안으로 옮긴 뭐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식물 재배기도 기존에 계속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인제 기존에는 좀 규모가 커서 일종의 이제 스마트팜을 위한 그런 재배기였다라면, 얘는 이제 가정용 재배기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인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스마트홈 경험을 자동차로 한번 확대해 보자. LG전자의 옴니팟이 이제 고런 컨셉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전시였는데요. 얘는 인제 기존에는 이제 홈투카, 집안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든지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홈투카, 또 반대로 차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제어하는 카투홈에 이어서 어떤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냥 노트북을 들고 차로 가면은 차에서 이어서 한다든지, 뭐 음악을 듣다가 가면은 뭐 그런다든지. 요거는 사실은 이제 LG전자는 이렇게 옴니팟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인제 파이어 TV, 집에서 TV를 보다가 자동차로 가면은 차 모니터에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고런 서비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됐고 보편화가 됐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제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제 막 새로운 AI 기술을 뭐 "우리가 개발을 했다. 이걸 어디에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요런 식의 전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웬만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냥 디폴트로 AI 기술이 인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카메라나 도어벨 같은 데에는 이제 렌즈,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뭐 바깥에 움직임이 있다든지 뭐 방문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강아지가 드나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제 인식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고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쉬라든지 여기가 아를로라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복합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요런 제품들,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생글레드 같은 회사는 이제 그 레이더, 근거리 레이더를 탑재한 스마트 램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뭐 일반적인 얘기일 거고요.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이게 더 가능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인제 그 스마트홈을 위한 뭐 최신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뭐 좀 이제 인상적인 거는 아무래도 인제 로봇이죠. 서비스 로봇이 예 많이 인제 소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인제 작년에 소개했던 삼성봇 I, 그다음에 삼성봇 핸디, 얘네들 다시 인제 좀 소개를 했는데요. 기능이 좀 고도화됐다라고 합니다. 뭐 물건 이렇게 여기 인제 그 뭐죠? 와인잔 잡는 요런 기능들. 옛날에는 인제 뭐 지정된 형태만 잡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 아무 각도에서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주변에 다른 사물들이 있더라도 고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고런 기능이 인제 강화됐다라고 하고, 집안에서 물건을 나르는 뭐 포터, 어 일종의 이제 트레이, 우리 식당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고런 제품들도 소개가 됐고요. 현대는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고 해서 인제 얘는 인제 그 모베드라고 하는데, 인제 그 일종의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인 거죠. 이 기본적인 그 이동 기능을 하는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은, 이 위에다가 만약에 뭐 요런 장치를 올려 놓으면은 로봇팔이 있는 로봇이 되는 거고요. 뭐 요런 장치를 올려 놓게 되면은 뭐 인제 집사 로봇, 이동성 있는 집사 로봇이 될 거고, 여기다 만약에 냉장고를 올려 놓는다 그러면 이동형 냉장고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실내에서, 뭐 실외도 가능하겠지만 실내에서의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요런 플랫폼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와이파이 6가 표준이 인제 완료가 됐는데, 요걸 지원하는 어 요런 이제 라우터 제품, 아니면 와이파이 6 익스텐드라고 하는 6E가 있는데 고걸 지원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레이더 기술을 인제 이용한 제품들이나 뭐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구글, 뭐 포드, NXP 같은 회사들이 리플이라고 해서 이 레이더 기술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준 API를 개발하는 그런 단체 예 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장거리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먼 건 아니고요. 한 30 센티 정도 이내 예 에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인제 소개가 됐습니다. 처음 소개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인제 이런 기술들은 인제 몇 차례 소개가 됐는데, 요번에는 이제 쪼금 더 실용성이 좀 강조된 측면 이 그니 이 예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인제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인제 TV의 역할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인제 TV 같은 경우도 뭐 인제 냉장고하고 함께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제 좀 기대가 있었었죠. 근데 고게 가능성이 요번에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인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TV를 이용을 해서 OTT 서비스 이용하는 거, 스트리밍 게임 이용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가를 포함한 피트니스 서비스 이용하는 거, 요런 것도 인제 범위가 또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라이브 커머스도 인제 예전에는 핸드폰에서만 했는데 TV 쪽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이 TV를 통해서 NFT를 구매를 한다거나 구매한 그 콘텐츠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디지털 액자 기능을 제공하는 얘기들이 여러 회사들이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일부 회사들은 이 TV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용 대시보드로 한번 활용해 보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런데, TV를 이용을 해서 뭐 집에 있는 스마트홈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뭐 고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TV, 뭐 스포츠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중간에 만약에 누가 왔다.
배달을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관 앞에 누가 온 거를 스마트 도어벨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PNP 형태로 여기다 딱 보여주도록 하는 뭐 요런 용도로 이제 TV의 기능이 좀 음, 확대가 돼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사용이 되다 보면은 항상 이제 TV가 켜져 있어야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켜져 있다라면 이 TV를 일종의 그 스마트홈의 허브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조가 됐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이 AI를 이용을 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제품이나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는 그런 회사들 여전히 많이 있었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 띵스에서 스마트 띵스 에너지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TV 리모컨을 예전에 작년에 소개했을 때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번에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안에는 항상 와이파이 신호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무선 신호로부터 이제 어떤 발전을 하는 그런 기술들까지 탑재된 새로운 리모컨을 출시를 해서 배터리 사용량을 좀 한번 줄여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캐나다의 어떤 회사는 이제 샤워실에서 우리가 샤워한 물을 그대로 이제 정수를 해서 다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루션도 선보였고,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그 태양광 패널에 이렇게 기존에는 이게 별도의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장치가 필요했었었는데 그냥 일반 기와장처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천장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품까지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CS 2022에서 확인된 스마트홈과 관련된 기술 혹은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또 그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